근데 이제 그 중국에 가면 그 자금성이 있는데, 예, 전부 돌이 막 한 1톤, 2톤 되는 돌로 깔았어요. 근데 이제 그 가이드가, 야, 이걸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왔냐고 했더니, 저 아주 먼 산에서 캐가지고 겨울에 빙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온 거예요. 끈을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아시죠? 얼개끌을 만들어서 미끄럽게끔 해서 그 돌을 끌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돌을 다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제 빵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국의 석공들이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 큰 작업을 해야 되니까 몇만 명이 모였는데 몇만 명의 최고 수장을 또 뽑아야 돼. 지도자 수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고민이 되니까 이제 방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 수장을 뽑겠다. 그러니까 이제 쫙 많이 모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거르고 면접을 다 본 다음에 마지막 3명이 딱 남은 거예요. 면접에. 3명이 딱 남았는데 그 3명을 마지막 이제 최종 면접이야. 최종 면접인데 그 첫 번째 면접 보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여기 자금성의 석공을 일하러 왔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하루 일당 일을 하면 1달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달러를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 사람한테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처자식이 있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또 물었어요. 당신이 이곳에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일을 하러. 이제 세 번째 사람한테 딱 물었더니 그 세 번째 사람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나는 이곳에 역사를 만들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역사를 만들러 왔냐 물었더니 나는 이 궁궐은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이 갈 수 있는 궁궐이다. 근데 그 궁궐에 주춧돌을 놓고 이 바닥에 돌로 팍 다듬어서 이렇게 돌로 석공일을 하는 것은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을 내다보고 이 궁궐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하나 놓는 돌이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이 갈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역사를 만들러 왔습니다. 궁궐을 짓는 역사를 만들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답은 나왔죠? 네. 보나마나죠? 네. 그 세 번째 사람이 총감독이 되어서 그 궁궐을 완성했답니다. 그 석궁일을 다 한 거죠.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그 세 명은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석공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이념 하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이 국가를 위하고 이 궁궐을 이 천년 공사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역사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역사의식을 가진 이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총감독이 되었던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늘상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우리는 늘상 일을 해요. 그죠? 개인 사업도 하고 또 때로는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또 공직에서 일하기도 하고 다양각색으로 직업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늘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끄는 마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끄는 마음 이런 그 프로의식을 가지고 하는 분이 있고 내가 늘 그 주종관계에서 종이 되는 분이 있어요. 따라가는 형식.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렇게 주가 돼야 되는데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식과 따라갈 종자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직장인이라고 해서 주의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직장인이라도 주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아까는 그냥 내가 그 워밍업이라고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저기 녹화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한 본문이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찍어요. 처음부터 잘 찍을 건데 그랬구만. 저기 자, 자, 우리는 늘 이 주종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직장인이라도 왜 주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사장이 있고 내가 직원이에요. 직원이라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프로의식을 가지고 정말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이 사람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그 자격을 갖추게 돼요. 지금은 방편으로서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누구 밑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돕는 일을 하지만 내가 진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는 자기가 책임을 갖는 주인이 된다. 그리고 설령 평생 내가 누구를 돕는 일을 하더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프로가 되는 거예요. 프로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은 아주 거룩한 인생으로 살게 되죠. 그리고 어느 분야에 가든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내 일을 하든 어느 곳에 가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주인의식과 프로의식이 있어야 된다. 책임의식.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꼭 어떤 일을 보세요. 시켜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지 않아도 내가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지 않더라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내 거다. 내가 집 하나를 짓더라도 남을 집을 지어줄 거 아닙니까? 지어주더라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짓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돈만 받으면 돼. 그냥 건축비만 받으면 돼 하면서 대충 지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건 절대적으로 역사에 남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같은 돈을 받고라도 정말 프로의식을 가지고 창조적 의식을 가지고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프로가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서. 제가 이제 17살 때 여기 계룡대 지금 신도안 계룡대에 가면 암룡추에 가면 큰 댐이 있어요. 저수지. 지금 현재 기존에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해서 막은 거예요. 여기 우리 밑에 저수지도 제가 막은 거고 저기 계룡대에 가면 신도안이 있는데 그 큰 그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저수지 막을 때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17살 때 가서 품을 팔았죠. 이제 품을 팔았는데 그 어느 날 감독이 그 십장이 있고 감독이 또 있어요. 그러면 십장은 밑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총감독은 아시죠? 전체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어느 날 그 총감독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총감독을 부르니까 갔죠, 이제. 근데 이제 그 댐 막는 그 저수지 막는 공사도 하고 그 옆에 호텔도 짓고 막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저수지 막는 데서 공사를 하다가 이 저 호텔 짓는 데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쪽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총감독이 그 위에서 저를 보고 있었나 봐요. 일하는 걸.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를 부르길래 갔더니 나한테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요. 그래서 이제 쭉 대답을 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분이 내가 키워줄 테니까 노가다 여기서 일을 계속 하자는 겁니다. 당신이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내가 키워줄 테니까 여기서 열심히 좀 일을 배워라. 뜻이 있냐고 묻길래
제가 참 뜻은 고맙지만 이러저러해서 저는 공부할 목적으로 이곳에 잠시 품을 팔러 왔습니다. 저는 뜻이 앞으로 공부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은 고맙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감독님 하는 말이 자기가 한 열흘 동안 지켜봤답니다. 저 일하는 걸. 근데 지켜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십장이 시키지 않아도 일을 알아서 잘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의식이 없이 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냥. 근데 너무나 일을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네가 알아서 하는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근데 실제 저는 그 나이인데도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뭐냐면 쇳덩어리든 뭐 반위로 상승각 각계목 이런 걸 다 알아서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착착착착 치우고 정리 착착착 했어요, 제가. 뭐 답이 그냥 아주 단순하니까 그거 뭐 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서 일머리를 알고 착착착 정리를 다 해놓은 거죠. 그리고 덥든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일을 알아서 꾸준히 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일하는 걸 한 열흘 지켜보고 나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양을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아주 기분 좋은 덕담을 해주었어요. 자네는 어느 곳에 가든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큰 뜻을 세워서 노력하라고. 내가 자네를 한 열흘 정도 지켜봤는데 분명히 자네는 어느 분야에 가든 성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제 뜻을 알고 붙잡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큰 뜻을 세워서 노력하라고. 이런 덕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덕담이 정말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제가. 그 덕담을 듣고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경험담을 잠깐 들려주었냐면 우리는 내가 요소 적시적소에 하는 일마다 다 내가 할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할 일들이 있는데 그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척척 노력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꼭 종의 의식을 가지고 누가 한마디 시켜야만 그 시키는 부분만 하는 분이 있죠. 근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지혜롭게 알아서 처리를 잘하죠. 그리고 지혜로움이 부족하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라도 시키는 걸 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더라도 성실하게. 근데 우리는 내가 지혜롭게 10가지를 행하면 좋겠지만 10가지를 행하지 못하면 내가 시키는 바에 대해서도 프로의식을 가지고 성실성을 가지고 잘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어느 분야이든 성공할 수 있고 또 내가 지혜롭게 10가지를 책임 있게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리더가 된다. 어느 분야이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어린이들 노는 것만 봐도 너는 커서 잘 되겠구나 이런 걸 점쳤던 이유는 그 기질을 본 거예요. 그 기질. 행하는 기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각자 사회에서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항상 내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프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직장이고 월급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나는 대충 요 정도만 하면 돼. 이것은 아주 짧은 생각이에요. 하느님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늘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임원들이 지금 다 각자 임무를 맡아서 역할을 앞으로도 해 주실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거라 저는 100% 믿어요. 그런데 우리 임원들이 내가 지금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임원의 어떤 역할을 분담했다는 자체는 지금 다 각자 그 기운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행사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임원진은 각자 생활을 잘하면서 공익적인 모임에서 빛나게 역할을 하실 분들이에요. 그 책임을 다 하시라고 또 역할을 맡겼고 근데 내가 그 프로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홍익이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노력을 할 때 바로 하느님도 돕고 모든 선생님께서 돕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할 때 내 스스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좋은 기운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 다음 역할을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만한 역할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큰,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보십시오. 여기서만 만족하는 마음으로 작은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여기서 평생 맴돌게 돼요. 여기서 평생 과장 역할을 하든지 평생 맴돈다. 근데 내가 계속 마인드를 성장시키고 프로의식을 가지면 계속 하느님은 더 큰 기운을 주면서 맡기게 돼, 일을. 즉 과장에서 부장의 일을 맡기고 부장에서 이사의 일을 맡기고 전무 일을 맡기고 대표 일을 맡기는 거죠. 근데 내 마인드가 작으면 이 큰 역할을 안 맡긴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장, 이사를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늘이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사장님이 나를 부장시켜주고 이사시켜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장님한테 영감을 주어서 명령을 주어서 느낌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장시켜라, 과장을 시켜라, 이사를 시켜라고 이렇게 기운을 주는 거예요. 사장님이 전날 자기 전에는 이 사람을 이사시키려고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이사시키면 안 되겠네? 아, 다른 사람을 좀 시켜야 되겠다. 갑자기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그 한순간에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누가 작업을 하는 거냐면 하늘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대법관을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대법관이 그 청문회 나가서 통과해야만이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과가 될까 안 될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언론에 많은 지탄을 받으니까 이제 보러 온 거예요. 그 대법관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되기 전에 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당신이 마인드를 이렇게 고쳐먹고 이렇게 관념을 가져야 되며 이념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늘이 도와서 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 현재 마인드로는 통과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장 그 이념을 바꿔라. 그러면서 당신이 국민을 진심으로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대법관이 될래? 당신 명예를 위해서 될래?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면적으로 70%는 욕심이지. 근데 그 마인드를 180도 바꾸라 그랬어요. 제가 70%를 국민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법관을 하겠다. 이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 하늘에 축원을 해라. 제가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제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근데 어렵게 청문회를 통과해서 대법관이 됐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대법관이 이제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식사를 사주겠다고. 그래서 뭐 호텔에서 그래서 저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 국민을 이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늘 심사를 바르게 하고 자기가 임명된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여러 번 소송을 엎었답니다. 보통 초보 대법관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그냥 그 고법에서 결정을 내리면 웬만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뒤집어 엎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6개월도 안 됐는데 소송을 여러 번 뒤엎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을 시킨 거야. 고법 기각.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얼마나 자기 느낌이 중요하냐면 저녁에는 그 고법 판단 대로 하려고 딱 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야.
근데 왜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바뀌냐?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판결문을 보는 거예요. 보면 자기 생각이 확 바뀌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 그 소송하는 사람의 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돕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한순간에 그 대법관의 판단을 바꿔놓는 거죠. 이게 견해 차이가 많거든. 그래가지고 소송을 여러 번 자기가 기각을 시킨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임명도 하고 작업을 하지만 실제는 신께서 거기에 함께 동반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역들을 임명할 때 다 거기에 기운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미스로 자격 안 되는 사람이 임명되면 하느님이 다시 작업을 해서 내려오게 만들어요. 더 공부해라 해가지고 내려오게 만들어서 더 공부시킨 다음에 다시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자격 안 되는 사람이 큰 중역을 맡으면 한 대 맞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실수로 잘못 작업이 되면 다시 하늘이 작업을 또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임원들은 제가 2주 정도를 고심고심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부탁드렸고 책임을 맡겼는데, 계속 기운을 살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계속 기운을 또 살피고 또 살피고 해서 이제 기운이, 왜냐면 오늘 자고 일어날 때 내일 자고 일어날 때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모레 또 다르고. 그러면 그 기운을 여러 차례 느끼면서 다스리면서 살피면서 여러분들한테 고심 끝에 부탁을 드린 거예요.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면 몇 퍼센트가 지금 제 판단이 정확했느냐? 제가 이제 답을 드릴게요. 70%는 제가 내린 답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70%는. 그러니까 책임을 맡은 바대로 70%는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노력을 해서 크게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고 빛나게 노력을 하실 거란 얘기죠. 그럼 30%는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30%는 조금씩 모자람도 있고, 공부시키느라고 조금씩 모자람도 있고 조금씩 아쉬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책임을 허락한 것은 채워나가라는 뜻에서 맡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70%는 책임을 잘 완수할 수 있어서 맡겼고 30%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도 그 기운을 채워나가라고 하늘이 허락을 하셔서 맡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임원이 지금 30%는 서서히 책임을 완수하면서 그 기운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임하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정말 우리 도원대학당 임원님들은 이제 오늘 이따 저녁에 자시 기도를 함께하고 하늘에 구하고 기운을 정말 실어드려서 우리 도원대학당을 위해서 빠르게 홍익이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첫째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기운은 서로가 하나가 돼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합의 의미도 있고, 또 세 번째는 개개인들의 또 큰 이념과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담아서 하늘의 축원을 올리라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참 계룡산 신년맞이 기도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따 자시에는 세 가지 이념을 가지셔서 노력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도원대학당 큰 홍익이념을 가지고 큰 기운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운을 쓰겠다. 이게 첫 번째 이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이 다 하나된 마음, 화합된 기운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기운을 하늘이 주시기를 믿고 그런 기운을 받고자 하는 이념,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들의 또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족을
바르게 살필 때 이것도 홍익이념을 펼치는 거예요. 이 가족을 봐봐. 다 내팽개치고 있지. 내가 밖으로 일을 잘하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단 가족을 잘 살피는 노력, 가족을 잘 다스리는 노력, 가족을 잘 이끄는 노력, 이것이 첫 번째 또 홍익이념이기도 해요. 왜냐면 나로부터 뻗어나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서 그 기운을 받게 하고, 또 이렇게 좀 탁한 기운이 있다면 그 기운을 다스리게 하고, 또 새해 운이 좋은 분은 더 좋게 하고, 이렇게 해서 큰 기운을 받게끔 노력하시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과 이념을 가지고 오늘 모인 거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임해달라 부탁하는 겁니다. 아셨죠?